반갑습니다. 여러분, 베리즈에게 유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자, 드디어 2023년의 상반기가 끝이 나고 하반기를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도 어떻게 시험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은 10월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요. 자, 드디어 저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교재 작업과 함께 새로운 강의 촬영을 하느라 여러분들을 찾아뵙기가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저에게도 여유란 게 찾아왔습니다. 여름 휴가도 드디어 갔다 왔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10월달 시험을 위해서 같이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10월달만 준비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10월달, 12월달 계속해서 앞으로 있을 시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하고요. 그 첫 번째를 제가 아주 특이하게 뭐를 가지고 왔느냐? 전산세무 2급의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아니, 왜 갑자기 생뚱맞게 부가가치세법의 부속서류부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영상의 조회수나 댓글을 보아도 전산세무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자, 제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산세를 반영하는 내용들은 총 4개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부속서류 이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속서류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진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코스는 또 뭐냐? 사실 제가 계획한 건 원천징수 파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물론 그 파트를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은 또 뭐예요? 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결산이라든가 전표 입력에 대한 실무 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에서부터 부속서류 1탄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다 라고 했을 때 매출이라는 표현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판매가 아닙니다. 수령 명세서예요. 즉 우리는 수령하다, 전표나 이런 것들을 받아올 때는요, 바로 매입 거래이기 때문에 받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매입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부속서류 왜 작성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될 텐데요. 자, 보통 우리가 매입 거래다 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무엇이더라? 바로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이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굳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매입세 공제가 충분히 되는 거라는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겠대요. 왜? 라고 물어봤더니 너가 카드 결제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카드 결제? 카드 결제하면 뭐? 라고 물었더니 야, 카드 결제하면 어차피 국세청에 자료 다 넘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카드 결제하면 카드 전표 있잖아. 그 카드 전표가 있는데 굳이 세금 계산서를 중복해서 이중으로 끊어줄 필요가 있을까? 내 생각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카드 전표만 가지고 가 라고 한 거예요. 자,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매입 매출 전표에 뭐라고 등록을 했더라? 그렇죠. 매입의 카과 혹은 카과 매입 이렇게 57번 코드로 등록을 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냐? 네, 됩니다. 공제는 되는데 세금 계산서가 없잖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래서 나온 표가 나예요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무슨 소리냐? 자, 원래 원칙은 세금 계산서가 있는 거래들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헌데 이 거래,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한 카드 전표만 증빙이 있더라. 그래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있다. 충분하게 너희가 이 세금 계산서에 들어갈 내용들과 함께 모든 자료를 잘 갖추고 있다면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에다가 좀 더 상세한 부속적인 자료들을 첨부해 둔다면 무리하지 않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인정할게 라고 하는 거죠. 자, 신용카드 전표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신용카드 전표와 같이 또 뭐가 있냐면 현금 영수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외상거래일 때는 신용카드 전표가 있었겠지만 현금 영수증,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끊어줬겠죠. 자, 현금 영수증도 역시나 국세청의 자료가 아주 성실하게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세금 계산서가 없어도 우리가 현과 매입이다 라고 등록을 해주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아래의 주의사항인데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매입 과세 거래로서 세금 계산서가 증빙이 되어서 세액공제를 받음으로 서류에서 제외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런 거죠. 카드 결제를 하기는 했으나 이와 관련해서 뭐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카드 전표도 있고 세금 계산서도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매출 거래에서도 그랬지만요. 이렇게 카드와 세금 계산서가 겹치면 나는 어떤 걸로 증빙을 써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금 계산서가 가장 원칙적인 서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거래에서도 이런 경우는 11번 매출 과세 거래, 매입 거래에서도 51번 매입 과세 거래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요. 굳이 이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세금 계산서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증빙이 있으니 굳이 어디 갖다 넣지 말아라. 이 부속 서류에다가 반영하지 말아라. 여기에는 과세 매입 거래, 매입 과세 거래가 아니라 바로 이 카과나 현과에 대한 내용들만 집어넣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애초에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못하는 업종.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매입 과세, 과세 매입 거래로서 매입수익 공제를 받는다라는 건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공급하는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런 원칙이 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원래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였어. 그런데 세금 계산서 대신에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인 거야 라고 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애초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거래처로부터 내가 카드 전표를 받았어,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 라고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라 하더라도요. 애초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는 업종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디에다 작성하지 않는다? 수령 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요. 면세 사업자가 참 많이 나와요. 뭐 의료에 대한 용역도 있겠고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리 카드 결제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부담한 부가세가 없는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이죠.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에 넣지 않는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를 왜 작성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면 이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원래 원칙이 뭐다?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세금 계산서 대신에 카드 전표와 현금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간이과세자. 옛날에는요.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간이과세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자, 간이과세자가 과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했지만요. 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 간이과세자도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을 넘어가면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화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이과세자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나뉘고 등급이 나뉩니다. 이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이다. 즉 애초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사업자다. 그에게 내가 물건을 구매했다. 카드 결제하든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든 매입세 공제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봅니다. 자, 하지만요.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의 그 규모의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입했어요. 원래 그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람이죠. 그에게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다고요?
매입세 공제 받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 세자에게 받아온 거는 우리가 수령 명세서에 넣지 않는다. 하지만 4,800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보셔라. 자, 일반 과세자들 중에서도요.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입장권 발행 사업 이런 세금 계산서 발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업종들 있죠? 이런 업종들과의 거래는 뭐를 할 수가 없다?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 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이거 수업할 때 가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잖아요. 모기미, 여객 입장권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스토리를 좀 넣어요.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넣냐면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직원을 며칠째 이렇게 야근으로 밤샘을 하고서 드디어 이 마지막 우리 발표 행사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째 밤샌 우리 직원들에게 이제 마지막 피날레로 그 행사장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오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어머나 이들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상태가 너무 깨재재하고 너무 이 상태로 행사장 가면 서로 너무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부랴부랴 회사 법인카드 주면서 얘기했죠. 야, 미용실 좀 갔다 와. 야, 사우나 좀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떼 빼고 광 내고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에 가는 친구도 있고 제주도에 가는 친구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KTX 티켓도 끊어주고 비행기 티켓도 끊어줬어요. 자, 각자 이제 행사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입장권을 구매해서 행사장에 통과하고 인증샷을 남긴 다음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에게 우리 회사의 이 정산 담당자가 세금 계산서 가져오세요 라고 해봐야 이들은 세금 계산서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출장에서 사용했던 세금 계산서를 하나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KTX나 항공권, 그 다음에 입장권 발행 사업이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얘들은 신용카드 수령명세서에 작성 안 돼. 매입세 공제 안 되는 애들이야. 제거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듣다 보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래들에 대해서 가능한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원래 54번 불공제 거래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 결제가 있었다면 어떨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사례가 불공제 사례, 접대, 승용차, 업무 무관 지출, 즉 사업과 무관한 지출 이런 거래들, 여러분들 토지의 자본적 지출, 면세사업 관련 이런 거 생각나실 거예요. 애초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래들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국내에서 사용한 것만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국내 사용분인지 해외 사용분인지 잘 구분해 주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해외에 사용한 카드 거래는 거의 등장한 적은 없고요. 이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라든가 아니면 요 면세 사업이라든가 혹은 목욕, 이발, 미용 이런 업종들과 관련해서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자료가 함께 제시되었다고 모든 자료를 넣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 이제 삼진상사 가지고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DB를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95회차 기출문제 DB를 시험 문제 복원해서 푸셔도 좋은데요. 이게 연도가 바뀌면 지금 95회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20년도 혹은 21년도에 출제된 시험일 텐데 23년도 버전으로 풀어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DB를 모두 23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DB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해드리면 자, 제가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 베리주에게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이 카페 주소는 USK09예요. 그래서 2009년에 만들면서 그냥 09 이렇게 뒤에 붙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지만 나중에 게시글이 많을 때는 공지사항 쪽에 가서 보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 파일이다 라고 넣어두었고요. 최근에 이제 108회 뿐만 아니라 109회차 DB까지 복원이 돼서 109회차까지 공개가 되어서 109회차를 곧 같이 업데이트를 할 텐데요. 일단 여기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R집으로 압축된 걸 푸시고, 그리고 R집으로 압축된 걸 풀었을 때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 메인 프로그램 열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메인 프로그램 열었을 때요, 반드시 압축을 풀고 나면 회사 등록에 와서 이 코드 재생성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잊지 않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 시점에 용마물산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조금 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삼진상사 952번에 삼진상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삼진상사 95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952 삼진상사다. 자, 부가가치 쪽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클릭. 자,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맞아요. 이게 뭐 전에 처음에 출제되었을 때랑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자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을 판별해 봅시다. 자, 내용 보니까요. 모든 거래는 일반 과세자와의 거래이다. 현금 지출은 사업자 번호를 기재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우리카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생략. 자, 전표 입력을 생략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령 명세서 작성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반 과세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뭐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이 과세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아래에 내려왔을 때 사무실 청소용품 구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입력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사소에 대해서 등록을 할 거고, 거래처 식사 접대 지출입니다. 자, 접대는 불공제 거래이죠, 여러분들. 따라서 세금 계산서가 있어도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 놀이동산 입장권. 우리 앞서 그 얘기 배우셨죠? 목욕 이발 미용, 그 다음 역외군송, 그 다음 입장권 발행 사업. 이들은 뭐더라?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 애초에 이들에 대해서는 뭐가 우리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는 업종이다. 이런 업종들과의 거래는 카드를 수령했어도 카드 전표가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다. 자, 영업팀 회식비 지출이네요. 우리 회사 직원들과 식사한 거는 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복리후생비. 뭐가 안 되는 거다? 거래처 접대가 안 됩니다. 자, 여기 조심할 점. 1000cc를 초과하는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와 관련해서는 구입, 유지, 임차 모두 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 거래만 넣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 거래 한 건, 신용카드 한 건이 있네요. 이기 예정 신고다 라고 했으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7월부터 9월 달까지 자료 등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7월부터 9월입니다 라고 넣어주시고요. 0725 이렇게 월과 일을 넣어줍니다. 현금 영수증 1번입니다. 공급자는요. F2 눌러서 다사소 눌러주시고요. 카드 회원번호는 없어요. 카드 없습니다. 현금 영수증이에요. 이거 착각하시고 무조건 다 넣으시면 안 되죠. 자, 45,000원에 부가세 4,500원 이렇게 등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14일 날 0814. 자, 그 다음에 사업용 카드다 라고 해서 사업용 신용카드 그렇다면 3번이겠죠. 사업용 신용카드는 3번입니다. 그 밖의 신용카드는 개인의 카드를 회사에 우리가 결제를 하고서 나중에 회사로부터 이렇게 정산을 받아가게 된다면 회사의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의 카드를 사용했겠죠. 그런 경우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F2 눌러서 강남 돼지집. 자, 카드 회원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F2 눌렀을 때 여기 우리, 신한, 소망카드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우리 카드다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선택. 자, 그 다음에 금액 마저 들어가도록 할까요? 25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 등록을 하셨다면 F11번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아래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죠. 실제 시험이 지금 21년도에 시행이 되었던 내용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나왔구나,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천산업도 이제 회사 이동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이제 수령, 매입과 관련된 거래를 얘기하고 있고요. 신용카드는 신한카드. 자, 그 다음에 현금 지출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자, 단 상대 거래처는 일반 과세자, 매매출 전표 입력, 생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요 일반 과세자로 생각하시고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다, 면세 사업자다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죠. 자, 택시요금 나왔습니다. 이런 거 많이들 함정에 빠지시는 거죠. 출장에서 사용했다고 하면은 된 거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객운송에 대해서는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세금 계산서 발행 자체를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비 이 경우는 우리가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직원용 음료수 구입 우리 회사 직원이죠.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나왔죠. 입장권 발행. 입장권 발행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일반 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업종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었죠. 자, 그러면 요 이천산업으로 이동해서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회사 이천산업이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클릭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7월부터 9월 달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료가 지금 현재 7월 31일 날짜 현금 영수증 거래가 하나 있었다. F2 눌러서 오피스였다. 자, 그 다음에 카드 아니었으며 공급가액 15만 원. 자, 그리고 15,000원이 됩니다. 8월 12일 날짜 이번엔 3번 사업용 카드 신용카드. 자, 그리고 나서 F2 눌러서 이음마트. 자, 그 다음 F2 눌러서 신한카드다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었었죠. 직원의 음료를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만 원이었네요. 자, 이런 내용들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한카드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맞추셨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카드 회원번호 넣지 않았어요. 어디에다가 현금 영수증 쪽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화산업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90회차부터 109회차까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오는데 실제로 그 짧은 순간 안에도 벌써 3번이나 겹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나 봐 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왔어요. 앞에 있었던 몇 회차까지는 요 104회차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수령 명세서까지만 작성하는 거였는데 드디어 이제 108회차부터 여러분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발행금액 집계표고요. 또 하나는 수령 명세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자, 아직 매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고요. 매입과 관련된 내용만 하나 먼저 배운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사무실 문구 구입한 거 있고요. 거래처 선물 구입 있습니다. 거래처 선물 구입은 제가 이렇게 지울 거예요. 왜냐?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까? 거래처 접대. 불공제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릴 내용이 나옵니다. 직원의 개인 카드를 사용했다? 이걸 과연 내가 넣어도 될까 말까 고민이 되는 시점일 거예요. 자, 정답은 여러분들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넣었습니다. 아래쪽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어디에? 사업용 신용카드에, 또 하나는 그 밖의 신용카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고 있더라? 개인에 대해서 사용한 카드도 등록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회사 108회차 세아산업으로 이동해서 같이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변경 108 세아산업 신용카드 매출 전부 수령 명세에서 클릭하고 들어가 보자. 자,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기 예정 동일하게 7월부터 9월 달까지였다. 자, 매출 쪽으로 들어왔다. 매출 쪽으로 들어왔을 때 사무실에 대한 문구 구입 7월 11일 날짜에 사업용 신용카드, 즉 법인카드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공급자 F2 눌러서 가람. 자, 그 다음에 카드 회원번호 F2 눌러서 어디에 대해서 법인의 신한카드 법인 신한카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7만 원이다 라고 등록해 주면 됩니다. 혹시라도 상단에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을까 라고 해서 올라가 봤지만 별다른 설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법인 신한카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아래쪽에 있었군요. 아래쪽에 역시나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동일하죠. 자, 그 다음 맞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9월 27일입니다. 자, 위에 접대 거래를 제외하고 개인의 카드를 사용했던 9월 27일 가능했다. 4번의 신용. 자, 그리고 F2 눌러서 자금성을 입력해 주시며 개인의 카드 번호를 넣어줍니다. 직원의 개인 카드 번호 333-555-33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카드 개인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카드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10,000원.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신용카드 발행 금액 집계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곧바로 배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령 명세서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시험이 이렇게 조금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오려고 하는 조짐도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기 전에 수령 명세서에 대한 내용도 학습을 하시고 발행 금액 집계표에 대한 내용도 학습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시작을 해봤어요. 오늘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속 서류나 이런 전산세무 2급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다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료 많이 다운받으시고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